예, 안녕하십니까? 메가트렌드 이문찬 대표 무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분석을 좀 통하고요. 특히 요새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통해서 한미 관계의 안보 동맹 또는 외교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박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고, 외교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처음이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수혜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대박주의 탄생이 계속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투자 눈이 달라지고 있다. 시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별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물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 선물을 그동안에 계속 매도했었는데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매수가 들어온 거는 근자에 이르러서 처음입니다.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을 외국인이 또 매수했어요. 콜옵션 매수는 외국인이 매수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오늘 하루로 보면은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는 강하게 시장을 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풋옵션 쪽. 그래서 풋옵션과 관련돼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좀 변하지 않았느냐. 특히 매수가 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모양과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전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환율 문제다.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환율이 중요한데 결론은 환율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위안화예요.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거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요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서면서 첨단 산업 및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보면서 환율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지금 투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화되는 겁니다. 약세. 달러의 약세는 환율과 또 위안화, 아시아 금융시장의 외환이 강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세로 가신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격하고 율이에요. 율. 그래서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환율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것. 이건 강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가격은 반비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시장에서 환율을 좀 분석해 봐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외국인이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너무 생각할 필요 없이 외국인이 들어오기에 지금 편안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매도가 됐느냐?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매도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여기부터 원래는 뭐 계속 주도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더 매도를 한 게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약간 매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계속 매도하죠. 이거는 펀드도 매도하고요. 또 한 가지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펀드 시장이 무너지고 특히 사모펀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펀드들의 문제가 발생됐고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와 연관되면서 신뢰성을 상실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피눈물 린 땀이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펀드의 신뢰성이 상실됐고 펀드의 신뢰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펀드를 환매하면서 직접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 직접 투자자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펀드가 환매되고 기관, 특히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벌겠다고 직접 시장에 들어왔는데 시장이 오히려 조정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시면서 오늘 이제 스펙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요. 싸구려 주식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테마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그러면서 이게 끝날 무렵쯤 되면 지수가 올라온 것 때문에 고소공포증을 느끼면서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치고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움직이면서 주도주가 탄생된다. 주도주가 탄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시장을 통해서 승리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위치와 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초입 단계, 유동성이 보강되는 단계, 그 다음에 유동성 후에 경기 장세로 전환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시장은 끝났다, 안 좋다, 그만둘 것이다, 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이거는 코스닥이 500포인트 있을 때 제가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1000포인트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 사람 웃긴 사람이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시황과 관련돼서는 아마 제가 전국에서 가장 잘 맞추죠. 자, 여기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장세냐 이거예요. 무슨 장세. 유동성이 끝나가고 지금은 경기 장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금융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 우려와 경기 확신 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산저산 헤매고 있어요. 정치 테마 주갈이야, 코로나 관련 주갈이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펙 또는 철강주 고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장세 위치가 어떻게 된 거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즉 게임 체인저가 변하고 시장이 변하기 전에 가장 시장은 요동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요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가장 요란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태풍이 오기 전에 여러 이야기와 내용과 소위 말해서 태풍의 방향이 중국으로 가느냐 황해로 가느냐 우리나라를 덮치느냐 등등등 무수히 많은 설들이 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보면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 장세로 넘어가기 전에 주도주 탐색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주를 뭘로 잡을 것이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고점에 있고 소비의 정점에 있고 정책 정상화의 충격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설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고 설들이 난무하고 춘추 전국시대처럼 말들이 많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경기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됐는가 안 확보됐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재고 축적, 캐펙스 투자가 재개될 전망이고요.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코로나 두 가지죠.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경기 자신감이 되살아날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을 두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기 사이클이다. 경기 사이클. 그래서 경기가 지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미리 반영돼 있고 시장에서 유동성 때문에 정신없이 올라왔죠.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때는 유동성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예요. 묻지마 투자. 그냥 왜 그게 올라가? 여행주가 왜 올라가? 이러는 거죠. 아니 지금 망해 있는데 직원의 90%를 잘랐고 지금 영업도 안 되고 적자된 회사들이 그냥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요? 왜 올라옵니까? 이거는 단순히 유동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옵니다. 돈의 힘. 돈의 힘으로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고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뢰침을 만들죠. 이 피뢰침이 있을 때 항상 일반 투자자는 가서 호구 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 장이 그렇습니다. 올라간 종목
뭐 좋다고 얘기하면 일반 투자자가 몰려가서 사면은 거기에 세력들은 팔고 나오는 이런 장세죠, 이게. 그래서 지금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점에 있다 보니까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 국면에서는 아무거나 그냥 돈 되는 것, 돈 된다, 그리고 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종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웬만하게 유동성,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상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거 사서 먹어야지. 에이, 돈으로 끌어올리지. 까이꺼. 그래서 돈의 힘에 의해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올라온 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거 적자회사인데 왜 올라와? 아니,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는데 왜 올라와? 코로나인데 왜 올라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제가 방송에서 엄청나게 얘기했죠. 코스닥이 500포인트 이하일 때도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봐야 된다. 유동성 장세라는 건 돈에 의해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예, 학력이 있고 성실하게 사시고 공무원 생활을 했거나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또 학벌이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 EPS가 어쩌고 BPS가 어쩌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채원이라든지 합리적인 투자자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돈을 못 벌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이익이 나지를 않고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중소기업 또는 뭐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우성쳐서 지금 힘들고 지금 시장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오르느냐? 말도 안 된다.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말도 안 된다. 이문찬이 1000포인트 가는 거, 예, 3000포인트죠. 이거로 보면 3000포인트인데, 말도 안 된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예, 일반적으로 상공인들이 지금, 예, 엄청나게 안 좋은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EPS, 이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못 먹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 장세의 특징, 돈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때는 단타를 치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야지 부자 되는데 경기가 불안하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있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맨날 단타만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벌 기회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다. 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어떤 것이고 그런 개념을 알지도 못하니까 괜히 조동아리로 논 갈고 밭 갈고 하면서 유동성 장세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성격과 특징과 그때의 주식시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30년 넘게 경험을 했고 특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심지어는 아시아 시장, 예,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 가서 연수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선진국 쪽의 경기 사항과 그럴 때에 있는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던 장세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돈으로 끌어올렸던 장세와 지금은 뭐냐면 경기장세예요. 경기실적장세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경기와 실적이라는 것, 즉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EPS가 중요해지고 실적이 중요해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이 돈의 힘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으면 거꾸라진다. 왜? 튤립 사건. 우리가 얘기하죠. 예, 튤립이 그렇게 싸구려가 유럽에서 집 한 채 가격이 됐던 거죠. 집 한 채. 으리으리한 집 한 채 값이 됐었는데 결론은 대서양에다가 내던지는 튤립. 예, 버블의 역사죠. 버블의 역사가 튤립 버블이죠. 어떻게 빠지느냐 하면 이렇게 돈의 힘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요, 그냥 올라간 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제가 얘기하죠. 실적이 나오는지, 그 기업이 좋은지.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갔기 때문에 차트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차트. 자, 차트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돈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꾸 차트로 여기서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또 얘기해요. 또 올라가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예, 이거 이해하시면 777 한번 눌러보세요. 왜? 돈의 힘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요, 튤립처럼 그냥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돈의 힘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차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차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아유, 여기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요, 대표님?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꼭지에 물렸는데 여기까지 빠졌는데 나 그냥 갖고 있을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식을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의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묻지마 투자였고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튤립이 도대체 유럽의 저택값만 하냐. 한 송이가,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이었지만 버블이 꺼지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튤립 가지고 있는 거를 대서양에다 뽑아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대서양에다 뽑아다 버릴 정도로 그거의 가치가 제로가 된 거예요. 즉 돈으로 올라간 거는, 허상으로 올라간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더 안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 사람의 달콤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경기와 실적이 중요한 그런 종목들로 교체되면서 주도주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식 투자의 역사는요. 주식 투자의 역사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주가. 왜? 세력은 일반인의 무덤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무덤에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게임이 체인저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바닥 종목들을 매집해야지만 돈을 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박지원 원장이 방미를 합니다. 방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돈벌이가 탄생될 겁니다. 첫 번째는 SMR이죠. SMR 쪽에서 지금 이미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박지원이가 미국을 방문했느냐? 이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문제죠. 외면적으로는 대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면적으로는 원자로와 관련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상당히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국정원장이 왜 미국을 가느냐? 이거는 안보동맹과 관련이 있다. 안보동맹. 즉 미국 쪽에서 너희가 기술을 중국 쪽에 유출하지 않겠다. 이거를 국정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 나라의 정보력과 너희 나라에 있는 것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믿을 수가 있느냐. 너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부터는 국군 안수 국군 통합법에 의해서 안보가 중요한 때고 미국이 너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 체제에서 기술을 유출하는 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라는 거에 지금 방점이 찍히고 여기에 있는 관련주가 주도주로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들 777. 여기에서 뭐 대북주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러는 것인데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한경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한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대북주 올라갈 것 같은데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수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권적 차원에서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검하고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 가고 경제동맹을 통해서 어게인 1985년 프라자비에서 일본을 죽이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융성하면서 발전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성립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삼성전자가 1985년 이후에 무수히 많은 발전을 했다. 어게인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너희는 발전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안보동맹을 통해서 경제동맹을 이뤄나고 경제동맹을 통해서 너희의 첨단 산업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제2의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실적 장세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위대한 일이
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식에 대박이 있다는 거예요.